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11월 10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주요 내용과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담보대출 비율 즉 LTV 50% 완화 적용 시기를 다음 달 12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해서 분양 물량을 분산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동안 투기 가열 지구는 39곳, 조정 대상 지역은 60곳이었는데 이번 해제 결정으로 서울의 25개 구와 성남, 하남, 과천, 강명 등 경기 4곳만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이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풀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도 완화가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족쇄가 채워졌던 투기 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도 허용되어서 거래 가뭄에 허덕이는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즉 첫째,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둘째,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셋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 경감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대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묶였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택 수요 살리기로 맨 먼저 제시된 방안은 과감한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지역 가운데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강명 등 4곳을 제한 나머지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주택 수요 살리기의 또 다른 방향은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50% 단일화와 투기 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조치가 다음 달로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서 20 내지 5%가 적용되는 LTV가 50%로 통일됩니다. 또 투기지역 및 투기 가열지구 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도 LTV 50%를 적용받습니다. 현재는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안 되었는데 이번 조치들로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그만큼 대출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8억 원 이하 또는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LTV 우대 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4억 원 한도에서 LTV 우대폭이 10 내지 20%포인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는 6억 원까지 20%포인트 단일화돼 적용이 됩니다.
결국 LTV를 70%까지 인정받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정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보정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주택 수요 되살리기의 세 번째 방안은 부동산 수요층을 넓히기 위한 청약 자격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일단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에게 요구되던 해당 지역 거주 자격 조건이 폐지됩니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재 공급주택수의 40%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는 6월 발표돼서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감면 대상이지만은 추징받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권리 관계로 입주가 늦어지면 3개월이 넘어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기반인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보증 강화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보증 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5조 원 규모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상품이 신설됩니다. 현재도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이 선제 조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는 주택만 보증 대상이지만은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과 복리시설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지역에 상관없이 100채 이상이면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소형 사업장 대상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주택업체의 자금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리처 관련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리처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리처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할 때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택업자의 사업성 강화 방안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조치 연내 마무리,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화 폐지가 눈에 띕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 의무화는 필요시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초 최종 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은 발표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서민 실소유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신속히 빠른 속도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장관 회의를 통해서 향후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치는 거래 절벽이 심각하고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악재가 많아
위축된 매수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과 거래량 격감,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마비되면서 향후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내림세로 전환된 만큼 규제를 푼다고 해도 투기 심리가 살아나고 시장이 가열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시장 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집값 폭등기에 만든 규제를 풀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아직 서울 전역이 투기 가열지구로 묶여있고 재건축 부담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매 제한 등 규제도 여전합니다. 특히 주택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1주택자 8%, 2주택자는 12%로 중과돼 매수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를 옥죄는 규제를 강함히 풀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합니다. 11시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 부동산 시장과 이와 연결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연착륙 대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문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호가 갭 확대에 따른 거래 감소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